현장에서 젊은 청년 노동자가 지난 10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식 입장 발표와 택배노동조합의 제2차 진상 발표를 하기 위해 오승영 쿠팡 택배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묵념을 유족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젊은 한 노동자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고인은 이제 겨우 33시 청년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 쿠팡이 야간 배송을 하던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일하러 나갔을 뿐인데 그 일터가 그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지 한 개인이 불운을 말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쿠팡이 만든 노동현실, 그 구조적 착취와 압박이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쿠팡은 혁신과 효율을 말하지만 그 혁신 뒤에는 늘 누군가의 필요와 희생,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밤을 새워 달리고 쉴 틈도 없이 물량을 나르는 쓰러지는 노동자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유가족분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도 용기를 내어 세상의 진실을 밝히려고 그 마음에 우리 택배노조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쿠팡에 묻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동반 성장은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개인 과실이 아니라며 외면하는 그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쿠팡은 이번 죽음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상을 명확히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고인이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더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첫걸음입니다. 유가족이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뿐인 친인분이고요. 어제 발인을 마치고 지금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쿠팡이 저희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들을 잊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어머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왜? 승룡이가 다쳤대요. 가서 보니까 나는 젊으니까 많이 안 다쳤겠지. 설마 눈 한 번은 마주치겠지. 별별 기다려도 눈 한 번 뜨지 않더라고요. 해서 보니까 아빠 잃은 지 장례식도 7일 며칠 안 됐고 승룡이가 하루만 휴가 달라고 해도 거기서가 쿠팡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잘 안 줬대요. 그래서 하루만 쉬게 했었으면 이렇게 죽음까지는 내몰지 않았을 건데, 거기서는 처음에는 찾아오지도 않았고 와서 그래도 와가지고 상황을 살필까 했는데도 안 왔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와서
저 왔어요. 그 갑자기 그 상황이 힘든데 제가 기억을 하겠어요? 저는 만나지도 못했고. 거기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오승용은 사랑하는 남편이자 두 아이들의 아빠였고요. 저희 엄마의 귀중한 아들이자 제 하나뿐인 동생인 오승용의 가슴 아픈 소식에 일단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렸다가 희생된 우리 가족 고 오승용의 갑작스러운 희생으로 인해 저희 유가족은 스피드에 잠길 수밖에 없으며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최악의 과로노동에 내몰았던 쿠팡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6일을 계속 밤마다 2시간씩 일을 해야 했고, 저번 주입니다. 아버지 인종도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쿠팡 대표는 가로로 숨진 승용의 영정과 유가족 앞에 직접 와서 사죄해 주시고 내친 한을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은 유가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워서 유가족에게 당장 내놓으십시오. 제2, 제3의 오승용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과 택배 노동자들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승용의 눈을 감을 수 있고 편안히 떠날 수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저희 승용이처럼 출근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산재 신청을 진행할 것이고요. 쿠팡의 책임 있는 태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생각입니다. 같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현청 제주군대 민변입니다. 어머니를 비롯해 유족분들을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고통 속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고인이 평소에도 새벽까지 장시간 일을 하는데 아버지 상을 마친 다음에 왜 며칠 만이라도 다른 직장인들처럼 쉴 수 없었을까? 또 다른 직장인들처럼 며칠 만이라도 대신 일을 해줄 대체기사가 없었을까? 이런 회한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인을 비롯한 쿠팡에서 배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계약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느 직장인들처럼, 여느 노동자들처럼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연처휴가조차 없습니다. 그런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에서 쿠팡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아프더라도 또 과로 상태에서도 일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분과 이런 구조를 놔두고 노동자들의 일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없게 만든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규모 야간 노동과 속도 경쟁 속에서 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는 쿠팡이 이 문제에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유족분도 말씀하셨지만 고인은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2명의 아이가 있고 또 큰아이는 지금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가족들은 주거와 생계의 문제, 그 다음에 아이를 돌봐야 될 문제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산재 처리 과정과 그 다음에 여전히 쿠팡이 책임있는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남아있는 유족들의 지원 대책을 긴급하게 좀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차 자체진상조사 결과에 이어서 2차 자체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유족의 동의에 의거해서 고인의 핸드폰에서 사용한 쿠팡 어플리케이션과 업무 카톡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했습니다. 근무 환경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인의 사망 직전 업무 시간 및 강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고인은 주 6일 연속적 고정적 야간 배송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4년 8월에 쿠팡 CLS가 스스로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 택배 노동자 격주 5일제가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인의 하루 노동시간은 11시간 30분, 주 평균 노동시간은 69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르면 83.4시간입니다. 쿠팡은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지난 2021년에 체결된 1차, 2차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라는 내용을 적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1, 2차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1, 2차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는 주간 기사에 한하여 주 6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노동시간인 주 83.4시간은 쿠팡이 1, 2차 사회적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인은 5일간 연속적 새벽 배송을 하던 도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5일을 연속으로 새벽 배송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 거리에서 배송하던 도중인 4일 21시경에 배송 업무로 인해 아버님의 임종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11월 5일 새벽 1시경까지 4시간가량 더 일을 하고 난 후인 11월 5일 새벽이 돼서야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고인은 상주로서 3일 동안의 장례 일정을 수행하였고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고 쉬지도 못했으며 빈소를 지키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난 뒤 8일 하루를 쉬고 9일 저녁에 출근, 10일 새벽 업무 도중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즉 고인은 주 6일의 연속적 고정 야간 배송 업무를 해왔고 하루 휴무 후 5일을 연속으로 일한 뒤 곧바로 아버님 3일 장례를 상주로서 치러내고 단 하루를 쉬고 업무에 복귀한 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특히 유족에 따르면 고인께서 장례 이후 2일의 휴무를 요청했으나 대리점에서 2일은 쉴 수 없다고 하여 하루만 휴식을 취하고 출근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속적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에 이어 곧바로 아버님을 잃은 슬픔 속에 장례를 치러내면서 고인은 매우 큰 신체적 무리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한 채 또다시 야간 배송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인을 안타까운 사고로 몰고 간 원인입니다. 두 번째, 영업점의 근무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업무 카톡방에서 대리점 관리자가 매일 올리는 근무표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주 6일 연속 근무가 만연했으며 심지어 연속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리점 내에 충분한 백업 기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족한 인력 운영 현황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고인도 주 6일의 장시간 노동 속에서 맡게 된 아버님 장례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소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사나 산업재해 등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수일을 일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대체 인력이 부족하여서 피할 수 없이 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재정비로 노동자 스스로가 정상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쿠팡 CLS는 그동안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대해 비판받을 때마다 자신들은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리점 백업 기사와 쿠팡 CLS, 쿠팡 친구 정규직 기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인에게는 그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쿠팡 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 CLS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연속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사 본인의 아이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업무를 하는 꼼수가 고인의 대리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쿠팡 CLS가 직접 제대로 조사해서 신뢰성 있게 발표하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쿠팡 CLS가 직접 내세운 과로사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쿠팡 CLS가 기존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1차, 2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인의 과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표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표를 보시면 사망에 이른 11월 10일 그 전에 4주간의 근무 이력을 분석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름이 오승용 택배 노동자께서 몸담고 계셨던 대리점에 소속된 기사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 숫자와 영어가 표시된 부분은 그분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녹색으로 휴무라고 표시된 것 이외에는 모두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왼쪽 편의 이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름들은 쿠팡 CLS가 직접 내세웠던 과로사 예방 대책인 격주 주 5일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연속적 6일 이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건 빨간색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7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들의 업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열흘 연속으로 일한 분들이 확인됩니다.
7일, 8일, 그리고 심지어 15일을 일하신 분도 있습니다. 밑에서 7번째 김모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을 연달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노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번 고 오승용님의 죽음에 의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오승용님도 격주 5일제가 아니라 6일 근무를 해 오셨고, 특히 오승용님 부분 둘째 줄 보시면 11월 1일부터 일을 하십니다. 10월 31일 하루를 쉬시고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의 연속 고정적 새벽 업무를 하시고 3일간의 장례를 치르시고 11월 9일 하루 쉬시고 10일 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로써 쿠팡의 새벽 배송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통한 어떤 휴식권이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연속적 야간 노동이 주 7일 이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 그리고 쿠팡 CLS가 스스로 내세운 과로 대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뉴스연맹 제주본부장입니다. 진상조사 보고 중에 마지막 부분 보고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방 보셨던 근무표는 최초로 발견된 근무표입니다. 여러분이 제주에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많으셔서 쿠팡에서 벌어진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이번에 한 5년 만에 쿠팡에서 벌어진 과로사와 관련돼서 과로사라고 추정은 많이 했지만 한 개 대리점으로 표현되는 여러 명의 사람의 동일 기간 내 날짜마다 근무와 휴무를 어떻게 했는지가 비교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표로 일부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5일이니 주 6일이니 이런 얘기 필요 없이 15일도 지금 연속으로 새벽 배송을 10시간, 12시간씩 하시는 분이 제주에 있으시다는 얘기고요. 그게 보기 편하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아마도 정슬기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런 자료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승용 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족들이 큰 용기를 내서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휴대폰을 주셔서 유족들의 동의 아래에서 그 자료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아마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쿠팡이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는 해도 늘 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다면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자료가 이번에 전국에서는 최초로 발견이 됐다는 점, 그 점에서 쿠팡에 더 이상 과로사를 외면한 여러 변명, 거짓말, 이게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아주 짧습니다. 저희는 그 오승용 님이 돌아가신 그 5일 동안 일을 하고 3일 동안 잠을 못 잔 부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첫 출근했을 때 7시부터 사고가 났던 2시, 정확히 총 7시간 만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애석하게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6페이지를 보시면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중에 설명하기 편할 수 있는,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자료 사진만 일부 첨부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사고 지점은 한라도서관에서 제주연구원 앞 사거리에 인접한 곳입니다. 사고 지점은 제주연구원 후문으로 불리는 연문 바로 옆 클린하우스와 가로등 그리고 그 전봇대가 붙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최종적인 차량이 도달한 지점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CCTV를 본 유족, 그리고 차량의 이동 경로를 보면 본인의 근무지인 월남초등학교에서 그 뒤편에 있는
배송지에서 배송을 한 후에 2회전 배송을 위한 물건을 싣기 위해서 한라도서관 앞을 지나 제주연구원 방향으로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사고의 유형은 오르막 차선을 따라 약 1km 20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가파른 길을 달려 올라갔고, 현재는 경찰이 확인한 바는 그 도로 제한속도 50km를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화단이 먼저 나타나는 그 연석을 충돌하고 곧장 직진하는 차량의 경로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돌담이나 가로등 교차 지점 등등을 다 사진으로도 체증이 가능했고 확인이 현재도 가능하고, 그 파괴된 부분들은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 도로 전체에서 이른바 스키드 마크라고 불리는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타이어 자국이 도로에 남은 흔적이 일체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지점에 차량이 멈추는 그 시점까지 오승용님의 차량은 계속 주행했다. 특히 화단 연석 약 25cm 높이의 연석에 차량의 앞바퀴 운전석 앞바퀴가 덜컹거리듯이 충돌하는 매우 큰 그 충격파가 있는 가운데에도 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곧장 달려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편에 있는 사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의 추정되는 결론에는 이르게 됐습니다. 현재 졸음운전으로 초기에 사고 직후에 경찰과 소방이 노력을 하셔서 사고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시긴 했는데 단순한 졸음운전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체국 택배를 7년째 하고 있는 서비스연맹 본부장입니다. 택배 차량을 타보시면 앞바퀴가 25cm 연석에 부딪히면 차량의 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핸들은 크게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차 내에 있는 운전석 내에 있는 어떤 물건도 다 뒤집어지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특히 45km에서 50km 정도의 주행이라고 하면 상당한 충격이 운전자와 운전석 내부에 가해지고 차량의 주행 경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것은 화단에 있는 바퀴 자국, 그리고 스치고 지나간 그 나무에서 먼나무가 있더라고요. 먼나무의 가지가 부러진 채 그대로 화단에 떨어져 있는 여러 곳의 실제 흔적, 그리고 타이어 바퀴 자국이 일직선으로 계속 유지된 채 곧장 뒤편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듯 최종 사고 후 멈춘 지점까지 직선 경로, 이걸 볼 때는 사실상 운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의 핸들이 꺾이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신체적으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의학적으로는 흔히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과로사의 원인에는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 있다든가 등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쇼크가 오거나 해서 사실상의 정상적인 조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 지점까지 일직선 추돌을 한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확정된 어떤 사고 분석이 아니라 단순 졸음운전이 아닐 수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유관기관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면밀한 조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현재 체증한 각종 자료는 매우 제한성이 있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은 합니다만, 현재 추론 가능한 것은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처럼 그동안에 매번 우겨왔던 쿠팡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피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그저 단순한 졸음운전이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확인된 사실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83.4시간이 도출된 상황은 지난 1차 진상조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 노동 시간을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일주일 평균을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그 10월 27일부터 그 6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11월 2일까지 특정 기간을 가지고서 한 건 아니고요. 특정 기간이 특정돼야 평균 정확한 수치가 나올 텐데. 네. 네.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 거냐면 유족분들께서 그리고 동료 기사들께서 고인이 저녁 7시에 캠프에 출근을 했다라는 것이 교차로 검증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일을 하시고 다음 날 6시 반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도착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언이나 이런 걸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74.4시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된 산재가 이것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어제 발표드린 것은 특정 기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계산 과정도 아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정 기간으로 하지 않고 그 11시간 30분을 네. 그냥 계산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6일을 곱했고 예. 거기다 30%를 가산해서 야간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격주 5일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쿠팡이 이제 야간 노동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받다 보니까 스스로 보육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격주 5일제가 야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한 주는 5일, 한 주는 6일 5일과 6일을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 결과에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고인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11월 4일날 순둥이가 전화 왔어요. 그냥 아버지가 9시 5분에 임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둥이가 와서 30분, 10분인가 2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는 내가 지금 와도 임종을 지키지 못할 거니까 가인은 7시면 택배 물건을 실었을 거예요. 이왕 와도 임종을 지키지 못할 거니까 나가 마음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일을 다 끝내고 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인은 심정으로 얼마나 애통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면 혹시나 사고 날까봐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일을 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쿠팡 본사에서 와가지고 이 유족분들에게 인사한 게 아니고 쿠팡 칸 대리점에서 제주 총괄 팀장이 와가지고 유족분들에게 인사하고 조율을 하고 한 그것뿐입니다. 와서 조문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가신 거예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야간 배송 노동자들이며 모두 이 칸이라는 그 오승용님과 함께 소속되어 계신 그 대리점에 소속된 분들에 한해서 그 확인한 거고 이 확인한 자료 또한 그 영업점 소속의 분들이 모여 있는 업무 카톡방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캠프 안에는 여러 개 대리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 딱 한 대리점의 분들만 계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없어요? 예, 그렇게 확인은 했습니다. 저도 일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러면 남편이 이제 쉬는 날 맞춰서 이제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일이 있어서 쉬고 싶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다른 곳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카톡으로 하신 게 있고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고 싶을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주 목요일만 고정이 되어서 그렇게만 쉬게 되었었어요.
우리 고 오승용님이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까지 분석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다만 대다수 거의 모든 대리점들이 쿠팡이 자기가 배송을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아버님 상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이라도 더 쉬면 안 될까요?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만이라고 하면 그 8일에 원래는 발인날 그때가 쉬는 날이 되는 거고 바로 출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남편이 힘들다 보니까 하루만 더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 그 문자로 오늘 출근 가능하냐, 오늘이라. 아니 내일입니다. 내일 출근 가능하냐라는 거였고, 오승용님은 이틀 정도 쉬면 좋겠다는 통화를 했답니다. 통화를. 예, 그랬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 다시 카톡으로 그 하루만 더 쉬면 안 되냐고 물었던 게 현재 카톡에 남아 있다는 말씀. 고인은 그 본인 아이디로 근무한 것은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금방 얘기하신 자기들 말로 시스템상 7일 연속으로는 로그인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한 사람이 많게는 14일 연속으로 일한, 적게는 8일, 10일 이렇게 보시는 자료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연속 근무인 게 확인됐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자신들은 시스템상 관리하고 있다 이랬으니까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저희가 그까지 알 수 없어서 아까 진상조사 보고 중에 해당 CLS가 책임지고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그리고 해당 대리점이 칸이 변칙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14일, 15일씩 들이민 건지 밝혀라. 현재 우리는 일단 확인을 했다. 요까지입니다. 그리고 꼼수는 흔히 있다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오승용님의 휴대폰으로 사실은 쿠팡 사례 중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러니까 아무튼 시스템 상으로는 7일 이상 근무하지 않게끔 돼 있다는 않겠다고 자기들이 약속하고 그러니까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 이거를 이제 맥락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23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23년 10월에 군포에서 야간 기사님이 빌라 계단에서 쓰러져 죽고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고, 그때쯤으로 생각하는데 7일 이상 아이디 로그인이 안 된다고 밝힙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보면 이 7일이라는 것이 어떤 식이냐면, 그 한 주와 다음 주를 연결해서 7일 이상이라는 것은 되는, 그러니까 한 주에 7일이 안 되는 거고, 연이어서 두 주를 이어서는 7일 이상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하나 지금 허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온전히 한 주가 7일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진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그 서브 아이디라고 하죠. 이게 되게 허술한 게 자기의 뭐 와이프 아이디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그 만들어서 그냥 대리점에 등록해서 그거를 이제 로그인을 해서 배송을 하는, 이런 것은 만연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했냐?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대리점들은 사실상 근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짜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칸 로지스틱스 제주 팀장이 매일 오후 시간에, 이제 출근 저녁이니까요, 오후 시간에 오늘 일하는 사람과 쉬는 사람을 매일 올립니다. 매일 올린 겁니다. 그거를 4주 동안만 우선 확인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올리는 그 사람의 방식은 뭐냐? 이름, 그 다음에 구역 번호, 쉬는 사람이라면 이름까지 해서 휴무. 그래서 쉬거나 일하는 사람을 모두 적시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4주간을 우선 분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가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초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 무리스럽지 않은 판단 같습니다.
92년 34살이고요. 그리고 네,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다 보니 이런 대화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 아무런 불안함이. 근무는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근무는 대략 2년 정도 다른 곳에서 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게 돼서. 그럼 어디 아픈 거? 네, 없습니다. 7일 이상 근무한 정황은 지금 저희가 분석한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확실하지 않은 유족분들께서는 더 일을 하신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신다고 제가 언뜻 듣기는 했는데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이렇게 많이 일을 한 건지, 이렇게 좀 일을 하라고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확인이 안 되나, 이 부분은 저는 과연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 왜냐면 지금 새벽 배송 논란에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사업장과 사회적 법제도가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 구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자들은. 그래서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최소한의 아무리 특수고용 노동자들하고 하더라도 과로사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고, 그리고 맥락으로 봤을 때 쿠팡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냥 주간에서 일해도 69시간 일한다는 거는 돌아가시면 무조건 과로입니다. 야간에서 이렇게 69시간 그리고 83.4시간을 일했다는 거는 매우 충격적이고, 거기에 이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기사들의 업무 형태를 봤을 때 15일 그 이상까지 또 일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는 것은 쿠팡 시스템이 노동자의 과로나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지금 현재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쿠팡은 구역을 숫자와 알파벳으로 해놓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일정 정도의 구역을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큰 구역으로 이제 숫자가 있고 그 내부에 A, B, C, D로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 자체가 없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것이 작용되냐면 쿠팡 CLS의 클렌징 시스템, 그리고 SLA라고 하는 대리점의 평가 기준을 기초해서 결과적으로는 대리점이 모든 걸 처리하게 만듭니다. 대리점에서 백업 기사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거는 쿠팡 친구 정규직 기사가 배송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리점과 기사의 수행률이라고 하죠. 이게 쭉 떨어집니다. 평가가 쭉 떨어지게 되고, 요것이 계약 기간 내라도 구역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대리점도 수입원을 잃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대리점에서는 쿠팡 친구 원청에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고 기사들에게 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리점, 네, 그 정도입니다. 저희 기사 제도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음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쿠팡에서 요구하면, 대리점에서 요구하면 실수 없이 그냥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 본인 의사대로 실수 없는 이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사과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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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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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회 반복 배송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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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장시간 고강도 새벽 배송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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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